이제 5, 60대가 예전에 5, 60대라고 했던 큰 코 다칩니다. 훨씬 더 젊으시고 부유하시고 이분들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성북구, 중구 이런 쪽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평창에 세컨하우스를 얻는 분들이 꽤 많아요. 춥더라고요.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폭염에 갔는데 그래, 별천지다. 최근에 이제 시성비라는 게 뜨고 있어요, 개념이. 분초사회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시성비라는 개념은 앞으로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입지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예요. 시성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나에게 생산적인 시간을 늘려주거나 혹은 여가 시간을 늘려주는 솔루션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비용을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개념이 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가성비라는 개념 있죠. 그건 양적인 개념이에요. 싸고 많이. 우린 뭐예요? 이제 선진사회, 질적인 거. 시간 필요해. 나 시간 줘. 그런 게 보세요. 이 시성비가 지금 도시에 반영되고 있어요. 뭘로요? N분 도시. 알파벳 N자. N분 도시가 지금 컨셉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대중화 되게 빨리 퍼지고 있어요. N분 도시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도보로, 자전거로 혹은 지하철로 몇 분 안에 생활과 여가와 학군과 병원을 왔다 갈 수 있는 직장을. 소위 몇 분 컷. 이게 시성비의 개념인데 도시에 적용돼요. 이게 왜 계속 떠오를 거냐면 고밀지역 사람들이 여기저기 살면은 그런 게 안 되는데 모여 살수록 컴팩트 시티가 개념이 딱 알아서 정립이 돼요. 그럼 뭐야? 몇 분 도시가 말이 되는 거야. 몇 분 도시. 그게 처음으로 시작한 데가 어디냐? 올림픽 하는데 파리. 파리가 2019년에 N분 도시, 15분 도시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파리의 인구 밀도는 참고로 2만 명이에요. 제곱킬로미터당. 서울보다 조금 높죠. 근데 이게 막 퍼집니다. 왜 퍼져요? 사람들이 자꾸 감소하니까 몰려 사니까 N분 도시라는 개념이 호응을 얻고 서울, 부산, 청주 뭐 이런 데도 지금 제주까지 지금 N분 도시 개념이 있어. 이런 게 확장될수록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 다 다르잖아요. 몇 분 안에 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거예요. 조만간 그래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 꼭 기억하시고 이런 입지를 맞춰서 집을 사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뭐예요? 그 개념이 다 녹아져 있죠. 그 몇 분 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이거 자체가 시대에 맞아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슬세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슬세권. 코로나 때 유행했어요. 슬리퍼 신고. 코로나 때 못 나가니까 슬리퍼 신고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이런 개념들이 이제 그래서 코로나가 또 미친 영향도 크죠. 안 그래도 모여 사는데 이게 또 차단되니까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 라는 게 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겪어보니까 여기서 일도 하고 조금 이제 아이 키우는 집은 좀 힘들겠지만 다 할 수 있네. 이런 게 한번 맛을 알아버리니까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신도시는 근데 지금 2기 신도시, 지금 지어지는 신도시는 N분 도시랑 거리가 멀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신도시 사시는 분들 있죠. 되게 삭막해요. 사람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도로 기준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걷다 보면 아파트만 계속 걷고 있는 느낌. 너무 추워요, 걷다가. 신도시에서 내가 집까지 가려면 계속 사람은 없는데 아파트만 있기 때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덥고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신도시 같은 데 가면. 그런 개념보다 이제 더 진일보한 거죠. 예전에는 양의 개념. 왜? 사람들이 그때는 90년도에는 뭐예요?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많이 지어. 많이 지으니까 차도 넣어야 되고 고밀 이렇게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감소하다 보니까 도심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다 엮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개념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학군이랑 아까 집주근접은 트렌드상 갈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비례하지 않는 거는 공세권이에요. 공세권은 공원, 쾌적하고 그린이고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공세권이 그렇게 영향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외곽지에 있어요. 쾌적하다. 쾌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조심해. 쾌적합니다. 이런 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들 조경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화려합니다. 굳이 거기에 안 가도 공세권이 아니라도 내 단지 내에서 조경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일군 건설사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같은 건 되게 잘 돼 있는 게 캠핑도 안에서 제가 가본 데가 영화관까지 있었어요. 영화관까지 있고 캠핑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쾌적까지 좀 안으로 집어였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대단지가 되게 중요해요. 인구가 감소한다며요. 그러면 대단지는 또 그 인구 감소하는 중에 몰려 살아요. 선거 정치자의 입장에서는 표를요, 인구가 감소하면요, 가장 단시간 내에 빨리 표를 얻는 방법이 뭡니까? 헬리오시티가 9천 가구예요. 여기를 공략을 잘하면 곱하기 3인 가구 하면은 매표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수록 대단지가 더욱더 규모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공세권보다는 단지 내 조경이나 시설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지 규모 뭐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또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축소 트렌드에서 빛을 발하는 게 대단지가 되게 또 중요하다. 일모조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은 제 책에도 썼지만 되게 정말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고품격 중앙행정도시의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죠. 중앙행정도시로 탄생했어요. 그 인근의 안산 같은 데는 산업단지로 조성이 됐는데 하필 과천은 중앙행정도시, 행정도시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산이 뭐 우면산, 뭐 이런 청계산 같이 이게 아주 고풍스러운 것에 둘러싸여 있고 또 저밀로 지어지는데 인구가 8만이네.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인구 8만 도시에 여러분들 국립과학관, 국립미술관, 서울랜드 이거 가능합니까? 지금은 안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중앙행정도시였으니까. 그래서 그게 인구가 적은데 엄청난 레거시들을 유산들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거기에 기안84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과천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과천에 맛집을 가더라고요. 어디 맛집이면 서울랜드에 있는 맛집이래요. 특이하죠. 그분이 일단 서울랜드에 가가지고 평일에 서울랜드 가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그 기안84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내가 오늘 빌린 느낌이다. 과천에 사는 사람들은 평일에 그런 데를 혼자서 갔을 때 빌린 느낌이에요. 왜 그게 예전에 그 중앙행정도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강남도 왔다 갔다 하기 편하죠. 그래서 이 유산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도 인정받고 있는 거죠. 애초에 그 행정도시 지을 때, 중앙행정도시 지을 때 여러분들 이제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 막 우뚝 서 있고 그 당시에는 북한과의 어떤 전쟁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도 그런 취지에서도 강남으로 이제 좀 옮기자라는 취지가 된 거고 과천도 막 우뚝 서 있어. 어디나 보여. 행정 그 고관들이 있는 데가 어디나 타격이 가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산에 푹푹 들어가서 그걸 산세를 우리가 그 안에 품겨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앙행정도시를 여러분들 지금 수도권에 중앙행정도시 짓는다? 난리가 납니다. 지금 지방에다 지어 어디에 중앙에다가 짓습니까? 근데 과천은 다행히 예전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있어요. 근본부터 달라졌던 거죠. 좀 다른 얘기인데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망한다, 부동산이 망한다 라는 순간이 온다고 하면 저는 이런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출근하실 때 지하철 되게 한산한 거 아셨죠? 만약 여러분들이 출근하는데 코로나 수준으로 지하철이 한산해. 그러면은 인구 감소 때문에 부동산이 망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그 정도로 없다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느 지역은 이쪽으로 몰려 살기 때문에 계속 과밀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정도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나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추천하고 싶지 않죠.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출근하면서 이 5호선 출근하면서 막 8호선 또 타고 사람 타면 너무 힘들어요. 신도시가 생기면요. 3기 신도시가 생기면 지하철에 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더 유입이 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 성장이 분배가 되고 분산이 되면은 정말 할 수 있겠는데 저성장이고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하고 싶지만 우리의 그런 저성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랑 좀 닮아가는 게 뭐냐면 미국도 주요 도시는 업종이 딱 두 개로 양극화돼 있어요. 엄청 고소득 금융직 아니면 이분들 서비스죠. 서비스직. 그러니까 소득 차이가 엄청난 거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고소득이 뭉쳐있고 이들 서비스에는 서비스직들. 그래도 서울에는 기회가 많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의 직군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딱 서울이 왜 서울이냐를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강력하게 뭉쳐있는 고소득 유망 직종 요거 딱 때문에 서울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서울은 준서울이지 서울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기회가 없어지는데 이게 분산이라는 개념은 안 맞거든요. 분산된다? 고소득 유망 직종이 창의적인 직종이고 모여서 해야 되는 건데 저성장 시대에는 분산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준서울은 그냥 거리만 가까운 거예요. 서울이 되지 못해요. 왜 근로 이전을 안 하니까. 그럼 김포 하남은 서울이 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건 메가서울은 그럼 뭐냐? 저는 거의 순수하게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거기를 그냥 서울로 해줌으로써.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만약에 서울이 만약에 서울이 된다고 해도요. 원래 원서울과 외곽서울로 나눠질 거예요. 거기에는 유망직종. 여러분들 유망직종이 있는 도시 뭐라고 합니까? 자족도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제2의 판교를 만들겠습니다. 제2의 판교를 5년째 10년째 저는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제2의 판교, 제2의 판교, 제2의 판교. 언제까지 판교밖에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판교에는 IT 회사가 있어 자족이 돼. 근데 그 외에는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뭉침이 흩어짐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제3의 판교라든지 제4의 판교가 나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 근데 제2의 판교 계속 들리면 여러분 서울에 계속 몰려있구나. GTX가 어딜 향해 있어요? 서울 도심을 향해서 있잖아요. 암묵적으로 뭐예요? 내가 주거지는 정부에서 경기도 인천으로 분산시켰어요. 근데 GTX는 출퇴근용인데 서울로 몰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분산이 돼야 뭐 메가서울 얘기가 진정한 메가서울 얘기를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고소득 여성 가구주들이 많이 증가했어요. 학력이 높아지고 그런 분들도 비혼 성향이 강한데 통계를 내보니까 이 1인 가구 집을 소유한 1인 남성보다 집을 소유한 여성들이 우세한 지역들이 서울에서 어디냐면은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예요. 마포, 성동, 광진구의 특징이 뭐냐면 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한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득 여성들의 그 대학교에 있었던 익숙한 상권과 한강을 누리고 싶은 그런 곳에 몰려 살고 있어요. 이런들의 지역들이 이제 비혼 성향이나 전문직들이 늘어날수록 강력하게 상승할 거고, 신혼부부는 어쩔 수 없어요. 신도시를 누가 많이 넣는다? 신혼부부. 신혼부부 아예 나면은 금리 깎아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신도시 갈 때 어디를 봐야 돼요? 두 가지. 시범단지 그리고 초품화. 시범단지는 뭐냐면 LH에서 신도시를 만들 때 뭐 왕숙도 있고 하남 교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범단지는 가장 먼저 만들면서 가장 여기를 성공시켜야 돼요. 모범 사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힘을 쏟겠어요, 안 쏟겠어요? 힘을 많이 줍니다. 동탄 이 신도시가 가장 비싼 데가 어디예요? 시범단지. 신혼부부들 시범단지 청약 뜬다? 무조건 청약해야죠. 초품화. 아이를 낳고 초품화는 뭐예요? 내가 이 발코니에서 아이가 축구공 차는 게 보여야 돼요. 초품화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초품화는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초품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액티브 시니어들, 이제 5, 60대가 예전에 5, 60대라고 했던 큰 코 다칩니다. 훨씬 더 젊으시고 부유하시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제 뭐 성북구, 뭐 중구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대학병원이 많은 곳이에요. 용산구 이런데. 대학병원이 내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수명이 길어지면은 일단은 오래 사는 거 말고, 아까 양 말고 질적인 지표가 중요한데, 오래 사는 거 더 플러스 뭐예요?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런 병원들 옆에서 있으면서 이런 분원들을 어디다 내겠어요? 또 몰려있는 데 내겠지만, 이런 대학병원이 있는 데가 사실은 케어가 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인프라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앞에 뭐예요? 병원 앞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대학병원. 지금 좀 많이 비싸긴 하지만 더 클래식 500이라는 어떤 고급 시니어 단지가 있어요. 건대 입구에, 광진구에. 그게 이제 지금은 뭐든지 여러분들 상품을 시작하려면 비싼 것부터 시작해요. 비싸면서 수요가 저번이 확대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왜 성공을 했냐면은 대학교에 활기가 있어요. 이제 액티브 시니어들이 학력도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도 있어요. 청년들한테. 실제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학교와 연계된 시니어 타운을 만들어요. 그게 이미 이제 보편화돼 있고, 우리나라도 마침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입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큰 대학교 병원이 있고요. 액티브 시니어들이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그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그게 되게 가장 강력한,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대학병원이 있는데 그게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시니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성의 어떤 경제권이나 의사결정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성의 주도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0대 여성분들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많이 하시면 양평, 여주, 이천으로 많이 가세요. 차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가 이제 수도권 제2 순환도로가 이제 어느 정도 5년 후면 개통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아울렛들이 좀 있어요. 뭐 물 좋고 산 좋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하우스가 아주 먼 데가 아니라 그런 쪽.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죠. 기후변화가 크게 두 개죠. 매우 덥거나 아니면 바닷물이 차오르거나. 매우 덥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18도, 폭염에도 그런데 가는 데가 바로 평창이네, 평창. 그래서 평창에 세컨하우스를 얻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거기는 저도 뭐 작년에 처음 가봤지만 춥더라고요.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폭염에 갔는데, 여름에 갔는데 그래 별천지다. 그래서 평창이나 이런 저온 지역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건강에도 또 있으니까 그런 세컨하우스가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해수면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요, 바다 바로 앞에 있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죠? 해운대 왔는데 다 되고.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조망인데 진짜 바다를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이제 너무 앞에 있으면요, 여러분들 해수면 상승이 오면은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해일 같은 게.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격되어 있는, 좀 방파제나 이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후변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장애여층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개발축을 보면, 이제 뭐 수도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국토의 큰 개발축에서 우리가 내가 은퇴 후에 투자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역을 따지면 지도가 있으면 철도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제 25년까지는 강원도로 계속 갈 거예요. 개발축이. 왜냐면 속초, 춘천으로 KTX가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25에서 30년 어디 끌 거냐? 남해가 끕니다.
남해 여러분 여행 많이 가시죠. 남해도 거제까지 KTX가 연결되는 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강원도 다음에 여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으로 갔다가 그 후에는 남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목적과 실거주 목적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보유하는 기간 대비 실거주 비중에 따라서 이제 투자 목적과 실거주 목적이 가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유한 기간 대비 극단적으로 실거주를 아예 안 했다. 순수 투자 목적이죠. 근데 점점 실거주 비중이 높아졌다 하면은 이건 실거주 비중이에요. 순수 투자 그런 것들이 이제 갭 투자가 있죠. 내가 이걸 사가지고 전세를 끼고 그 차익만큼 얻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갭 투자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대부분 내가 집을 사서 풀로 실거주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자금 마련하는 시간도 좀 걸리긴 하니까. 어쨌든 그런 스펙트럼으로 내가 보유한 거 대비 얼마큼 내가 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투자 목적이 강하냐, 실거주 목적이 강하냐일 수도 있죠. 투자 목적은 그런 거예요. 개발 호재. 여러분들의 이제 가구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뭐 내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초등학교인 자녀와 중학교인 자녀와 고등학교 있을 때와 또 은퇴했을 때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사는 입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딱 떠올려요. 내 이런 데 살고 싶어. 이게 이제 실거주 목적이고 투자 목적은 뭐예요? 여기 가격에 대해서 이 우상향하는 게 내가 마음에 와닿아야 돼. 근데 우상향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면 안 돼.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똑같아요. 미인 선발 대회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미인이 아니라 누구나 봤을 때 이 사람이 미인인 것이 누구나 봤을 때 이뻐 보이는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데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가구에 맞춰서 살면 되는,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뭐 내가 보셔야 되는 부모가 있고 뭐 케어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근데 투자 목적은 절대 안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이 투자 합당한 투자인가? 야, 누가 했대 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집주 근접. 철저하게 거시적인 트렌드에 기반해요. 맞벌이 가구거든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가 빨리 와서 애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주 근접이 뜨는 거고. 학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는 만족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GTX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GTX A, B, C, D, E, F, G 있는데 다 여러분 언제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대학교 갈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당장 될 만한 첫 삽을 뜨네. 개발 호재 가능성이 높은 GTX A라든지, 그리고 항상 끝단 오아시스 법칙 없었던데, 그 맨날 있는 강남 말고 없었던데, 그런 법칙에 철저하게 매크로 트렌드 법칙에 따라서 투자 목적 가야 실패가 없습니다. 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딱딱 클릭을 하면 몇 프로가 올랐다가 나와요. 그리고 주식 보면 실시간 뭐 창이 나오잖아요. 지금 비견 똑같아요. 어디 아파트가 몇 명이 보고 있는지까지 나와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식은 싸고 부동산은 비싸요. 부동산 실패 비용이 주식보다 2로 말할 수 없을 경우가 많아요. 주식은 뭐 5,000원짜리도 살 수 있죠. 5,000원짜리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출렁임에 주식처럼 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이 올 1월에 1,800만 건 정도 하루에 일평균 거래됐어요. 주식 하나가. 근데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됐을 때가 전국 아파트가 96만 건, 3만 건 정도밖에 안 돼요. 모든 아파트가. 그러니까 너무나 스몰 데이터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거래가 무거우니까 많이 안 되는데 그걸 뭐 실시간으로 거래가 얼마 되는 거 같지도 않고 주 단위로 바라본다? 거래가 안 됐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 가지고 실시간 이렇게 보면 안 돼. 왜? 데이터가 많지 않고 무겁다. 무겁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은 철저하게 그 원칙과 철학에 대해서 입지를 기반으로 가고 우리가 냉정하게 가야 돼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영종도 아시나요? 인천의 영종도가 이제 섬입니다. 근데 거기도 하여튼 고점 대비 20-30%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을 해서 또 10%가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든 어느 정도 입지가 아주 안 좋지 않다면 한 고점 대비 연 10% 빠졌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다.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 정도 이상으로 떨어지긴 쉽지가 않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지수를 여러분들 뭐 눈으로 보셔도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장기적으로 보면 아니 뭐 집값 다 오르네. 결국에 오르네. 근데 그 결국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10년, 20년 달라질지 모르고 그때 소득이 끊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힘들어하냐면 우상향 중에 그 살짝 꺾이는 그 지점, 조그만 지점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 조그만 지점이 어디예요? 한 10%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우리가 정말로 입지가 좋은 입지에서 중상 정도 되는 입지에서 고점 대비 10% 정도 떨어졌다. 그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10% 정도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데 아파트가 어떤 특정 아파트가 10% 떨어지고 그 지역의 분위기도 되게 안 좋아야 돼요. 그 아파트만 떨어지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사는 방법은 평균적인 지역의 가격 지수가, 예를 들면 시군구죠. 시군구 단위로 가격 지수가 3% 정도 떨어지고 내 알고 아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10% 정도 떨어졌을 때가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